네, 동시효과관 보겠습니다. 8시 55분 45초 지나갑니다. 간밤에 미증시는 휴장이 있기는 했지만 미국의 야간 선물에서 힌트를 찾아볼 수 있는데요. 지금 현재 미국 야간 선물은 플러스권의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나스닥 기준으로 봐드리면은 한 0.86% 정도, 좀 전에 저희 방송 시작할 때쯤은 0.6% 정도 대였는데 그래도 양호하게 플러스권 움직임으로 위쪽으로 방향이 잡혀있는 미증시 야간 선물이고요. 그럼 우리 증시 흐름 보겠습니다. 동시효과 구간 양시장 나란히 플러스권에서 출발 대기하고 있습니다. 강한 탄력은 아니지만 강보합권 정도의 안정적인 출발 예상되고요. 코스피가 0.21% 오르면서 2675.33포인트 앞두고 있습니다. 3거래일 연속해서 반등세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고 특히나 오늘장에서는 그동안 거의 한 1년 정도 됐습니다. 오를만 하면은 저항에 부딪히는 라인이 바로 60일 이평선이었는데요. 이 2670선 라인대에 75포인트, 오늘 시가 기준으로 60일선 딱 걸치면서 출발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확실하게 안착을 하는지 돌파를 하고 장악을 하는지 이 부분 많이들 보실 겁니다. 현재는 미지수입니다. 딱 거기에 걸친 상태로 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이번엔 코스닥입니다. 코스닥 0.43% 플러스로 집계되면서 890.29포인트에서 출발 대기하고 있습니다. 890선, 이제는 또 900선 라인대까지 가시권 내에 들어온 모습이고요. 현재 동시효과 구간 상승으로 인해서 3거래일 연속 상승을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종목별로의 흐름입니다. 상승 출발 대기하고 있는 종목이 좀 더 많기는 한데 오늘은 그룹핑이 되기보다는 워낙에 개별적인 뉴스 안고 있는 종목군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노터스 오늘 무중 권리락입니다. 그래서 이 일정으로 인해서 약간의 좀 착시 효과 있고요. 그래서 딱 상한가 10,000원 맞춰놓으면서 출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세아 메카닉스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이 종목이 오늘장에서 17% 정도 갭상승 출발 대기하고 있습니다. 어제 장 마치고 나서 공시 나왔습니다. 전기차용 배터리 부품 약 1,000억 원 정도 되는데요. 963억 원 규모로 공급 계약을 체결했는데 상대가 LG화학입니다. 그래서 오늘장 세아 메카닉스 확실히 2차 전지, 이 전기차 관련된 종목으로 존재감을 나타내면서 오늘까지 강한 움직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쭉 보면은 그룹핑이 힘들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자동차 부품 종목이 유난히 좀 많이 보이네요. 세진 오토모티브라든지 그리고 또 이와 관련된 종목군들 지금 플러스권 움직임이 다소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진산업도 한 5% 정도의 플러스권 출발을 대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종목군들이 주를 이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보시면은요, 오늘장에서 대주산업도 한 10% 정도 오름세 출발을 대기하고 있는데, 개별적인 뉴스가 있는 종목군들도 있고요. 그렇지 못한 종목군들, 장 초반에 약간의 좀 허수가 반영되는 종목군들도 있습니다. 로봇주 보겠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는 또 아진엑스텍이라든지 이런 감속기 관련된 종목군들 위주로 시세가 나왔다면 오늘은 다시금 효림 로봇이 상승 움직임 재개할 것으로 보입니다. 로봇 관련된 종목 움직일 때 단기에는 크게 좀 주목받지 먼저 대장 역할을 했다가 또 한 달 정도는 쉬어갔다가 이런 양상이었는데요. 어제 효림 로봇이 10% 올랐죠. 오늘 추가적으로 6.5% 정도 상승하면서 로봇 관련된 종목군들 시세 점검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 밖에도 현재 로보도 한 1.6% 정도 오름세 나타내면서 출발 대기하고요. 로보티즈도 1% 정도. 오늘은 다시금 또 현대차 쪽에서 투자하는 쪽, UAM이라든지 로봇이라든지 이쪽으로 재차 또 관심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들 좀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워낙에 산별적으로 좀 시세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IT 종목들도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 가운데서는 덕산 하이메탈 현재는 4% 정도 상승. 수익을 4배로 토마토 스탁론. 토마토 스탁론에서 증시 계작을 알려드립니다. 5월 31일 화요일 국내 증시 문이 열렸습니다. 5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이 5월 끝자락 되면은 이 부분을 다시 리뷰해 봐야죠. 5월 들어가기 전에 세린메이가 올해도 재현될 것인가 아닐 것인가 어떠세요? 여러분들의 성적표가 어떤지 좀 궁금합니다. 물론 이 캔들상으로는 오늘 잘하면 양봉을 만들어낼 것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5월에는 워낙에 변동성이 컸습니다. 그 변동성의 골짜기를 지나서 지금 현재에 와 있는데요. 이 부분을 잘 버티셨던 분들, 그렇지 못하셨던 분들 여기에 따라서 현재 표정이 좀 많이 엇갈릴 겁니다.
있습니다. 다만 6월은 5월보다는 좀 더 나을 거라는 전망이 많은데요. 오늘 마무리가 좋으면 그래도 5월에 대한 기억이 좋지 않을까 합니다. 오늘 장에서 주요 일정은 아시아 쪽에서 경제지표 좀 많이 나옵니다. 월말 월초다 보니까요. 중국 쪽에서 오전에 제조업, 비제조업 PMI 발표됩니다. 이 부분 일정상으로 좀 체크를 해드리고요. 그 밖에 특이 동향은 없습니다. 경제지표 정도 좀 눈에 띄는 일정이 있습니다. 그러면 양쪽 지수 출발하니까 보겠습니다. 눈치를 보네요. 보합 정도입니다. 플러스권 움직임, 빨간불이 들어와 있기는 한데 강하지는 않습니다. 방향성 뚜렷하지 않은 아침이고요. 현재 코스피 지수는 0.02% 제한적으로 오릅니다. 1포인트가량 오르면서 2670선, 역시나 60일 이평선 근처만 가면 작아지는 코스피입니다. 오늘도 이 부분을 시원하게 뚫기보다는 계속 눈치를 보는 아침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넘어가겠습니다. 0.22% 오릅니다. 888.38. 888.38포인트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강보합권인데요. 역시나 어제 양시장 나란히 양봉을 길게 만들면서 에너지 분출이 나왔는데 그 에너지가 오늘까지 살아있지는 않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는 또 미증시도 강하게 올라주면서 우리 증시가 자신감을 얻었다면 오늘은 제한된 힌트 속에서 약간은 좀 주춤되는 모습, 어제의 피로감, 이런 부분도 함께 반영이 됩니다. 내일 또 지방선거로 인해서 휴장이잖아요. 이를 앞둔 그런 경계감도 역시나 영향을 미치겠죠. 수급주체별 동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글날 또 이번 주에 핫 이슈가 있다면은 원달러 환율이 지난주 후반부터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어제는 자그마치 17원이나 급락하는 모습을 나타내면서 달러 강세가 꺾였나 보다 이런 생각들 많이 하셨을 텐데요. 수급 보겠습니다. 오늘 외국인은 현섬 코스피, 코스닥 나란히 팔고 있습니다. 연속성을 좀 찾아볼 수가 없네요. 외국인 수급에서요. 먼저 거래소입니다. 외국인 632억 원 매도 우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개인 쪽에서 500억 정도 사들이고요. 기관 쪽 118억 원의 매수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은 코스닥입니다. 코스닥 쪽에서는 외국인 300억 정도 팔고 개인 쪽에서 366억 원 매수 우위 나타내고 있습니다. 기관 쪽에서 50억가량의 매도 대응하면서 코스닥에서는 쌍끌이 매도 상황입니다. 이어서 프로그램 동향입니다. 거래소에서는 차익 거래는 매수 우위인데요. 비차익 거래로 오늘 물량이 꽤 많이 나오네요. 700억가량의 매도 우위고요. 그래서 600억 정도, 전체적으로는 600억 정도의 프로그램 매물을 소화하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프로그램을 통한 매도 물량이 많습니다. 385억 원 프로그램 통해서 물량이 출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업종별 동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상승과 하락 업종이 엇비슷한데요. 지수 플러스권이니까 상승 업종 먼저 볼게요. 가장 강한 섹터 섬유의복입니다. 섬유의복 업종지수 1% 넘게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기계 섹터 있고요. 운송장비, 화학, 음식료품 순인데 오늘은 어떤 한쪽이 압도적으로 강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하락 섹터 넘어가 보시죠. 가장 크게 조정을 받는 쪽 의료정밀이지만 이 역시도 약보합권이어서 깊게 빠지지는 않고요. 철강금속과 전기전자, 전기전자가 마이너스권이네요. 운수창고 그리고 비금속 광물순으로 약보합권에서 약간은 헤매는 모습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넘어가겠습니다. 시총상위도 너무 이렇게 퐁당퐁당 골고루 좀 섞여 있습니다. 오르는 종목이 LG에너지솔루션, 현대차, LG화학, 기아 이 정도 있습니다. 완성차 쪽, 전기차 쪽, 2차 전지 이쪽이 그나마 시총 상위주 가운데서 상승부를 켜고 있는 상황이고요. 밀리는 종목군들 있기는 한데 1% 넘게 크게 밀리는 종목은 또 없습니다. 그래서 시총 상위주 혼조 양상입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혼조 양상 띄고 있는데요. 2차 전지 쪽 괜찮네요. 에코프로비엠이 2%가량 오르면서 톱10 내에서 가장 강하고요. 또 칸 영화제 여운이 남아있는 CJ ENM입니다. 어제 3% 정도 올랐는데 오늘도 1%대 상승하면서 그 상승 움직임 다수 연속해서 지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장 전체적으로는 상승 종목이 1,305개 종목, 하락 종목은 707개 종목으로 상승이 좀 더 많기는 한데 시장 분위기는 약간은 좀 애매모호한 상황이죠. 그러면 지금부터 두 분의 시각으로 특징주 짚어보겠습니다. 10분의 승부사 시작합니다. 네, 그러면 오늘 최원주 전문가 종이 먼저 올렸네요, 전문가님. 네, 오늘 아까도 얘기했듯이 유가 관련주, 정유주 좀 보고 있는데요.
지금 S51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오히려 좀 약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상승을 잠시 했다가 지금 약세로 전환된 모습. 홍구석유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강세입니다. 한 0.5% 상승. 1% 넘게 상승했다가 조금씩 밀려 내려오는 모습이고요. 한국석유도 지금 한 2% 넘게 상승하고 있는데 3% 넘게 상승했다가 조금 지금 밀려 내려오고 있는 모습. 중앙에너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한 2% 정도 상승하고 있는데 역시 뭐 유가 관련해서 같이 연동돼서 움직인다고 좀 봐야 되겠고요. S-오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하락을 하고 있지만은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이게 하락의 전환이 아니라 뭐 잠시 좀 힘을 좀 보충하고 있다. 좀 그렇게 좀 보셔야 될 것으로 보고 있고, 역시 계속적으로 좀 정유주 이쪽으로는 그러면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정유주 봤습니다. 이어서 이광무 전문가님. 네, 2차 전지 종목들의 순환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동안 좀 낙폭과대되었던 종목들의 순환매라고 보여지는데, 오늘은 코스모 신소재에 대한 움직임들이 좀 키 맞추기가 들어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코스모 그룹도 지금 미국 현지에 대해서의 투자를 좀 준비하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인데요. 지금 현재 코스모 신소재 같은 경우는 현재 4%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이고요. 물론 이제 등락에 대한 크기는 빠르지는 않지만은 LNF라든지 그리고 에코프로 비암이라든지 이와 같은 종목들에 대한 움직임들도 하나씩 살아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우선은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는 LG 에너지 솔루션이 전반적으로 좀 강한 모습이었거든요. 그렇다면은 뭐 셀 기업들, 소재 기업들에 대한 동반 움직임들도 같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어서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을 좀 순환매적으로 좀 보자. 한날 한시에 같이 움직일 수도 있겠지만은 뭐 전반적으로 한 종목 군시 좀 순환매를 좀 보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셔도 괜찮겠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2차 전지 쪽에서 새로운 뉴스가 있다라면 굉장히 좀 강한 시세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세아 메카닉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 이 LG 에너지 솔루션 쪽으로 부품 공급한다는 소식 때문에 어제에 이어서 오늘까지 급등세가 좀 연출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뭐 대부분의 배터리 기업들뿐만 아니라 자동차 산업 안에서 현대차에 대한 대규모 투자가 있기 때문에 자동차 부품주들에 대한 움직임들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아진산업이라든지 뭐 그밖의 종목들이 상승 출발하는 모습인데요. 자동차 부품이라든지 2차 전지 쪽에 대한 어떻게 보면 하나의 경기 부양 정책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긍정적으로 키 맞추기 흐름 보자라고 얘기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최원식 전문가님. 오늘 피부 미용 주식들이 좀 괜찮은데 뭐 제일 강한 거는 이루다인데요. 이루다는 지금 피부 레이저 장비 식약처 품목 허가 완료가 됐다는 개별적인 소식에 지금 제일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 4% 정도 강세인데 7%까지 급등했다가 좀 내려오는 모습인데, 그러면서 이제 이루다가 이제 이 강세를 나타내면서 나머지 종목들도 지금 시세가 괜찮습니다. 바이오플러스 같은 경우도 1.5% 상승, 루트로닉도 지금 한 0.5% 정도 상승하고 있고요. 뭐 클래시스도 지금 괜찮습니다. 한 1.8%, 거의 2% 가까이 상승하고 있는데, 뭐 피부미용 역시 뭐 리오프닝 같이 뭐 관련해서 좀 엮어보셔야 될 것으로 보고 있고, 이루다 같은 경우는 개별적인 뉴스 플로우가 있어서 좀 더 강하다,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미용 의료기기 쪽 봤습니다. 이광무 전문가님 뭐 찾으셨어요? 네, 오늘 OCI가 강합니다. 신재생 에너지 파트가 좀 모두 다 전반적으로 강한 모습인데요. 어제 이 시간대 포인트로 이야기 드렸던 섹터이기도 합니다. 친환경 에너지에 대한 이야기들. 하나 큐셀 이야기 드리면서 어제 하나 솔루션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오늘 OCI부터 해서 뭐 태양광, 풍력 모두 다 움직임이 좀 강한 상태인데 하나 솔루션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최근에 와서 계속 강조드리는 또 이야기 중에 하나는 해외에 대한 캐파를 늘리는 해외 현지 생산에 대한 투자. 이와 같은 내용들 때문에 어제 제가 하나 솔루션, 하나 큐셀에 대한 투자 이야기 권해드리기도 했었거든요. 이 때문에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종목도 같이 이야기도 드렸었는데 오늘은 하나 솔루션, OCI 모두 다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풍력 쪽에서는 CS 윈드, CS 베어링 모두 다 상승세의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마도 에너지 관련해서 러시아 규제에 대한 이야기들이 좀 나왔기 때문에 이 때문에 대체 에너지 원, 그러니까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관심으로 오늘 연속적으로 상승세가 나왔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해외 투자에 대한 이야기 고리들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언급한 종목들 모두 다 괜찮다라고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확실히 오늘 신재생 에너지 쪽이 정말 강하죠. 그리고 최원수 전문가님 어떤 거 보세요? 네, 오늘 자동차 부품주들이 그래도 좀 괜찮아 보이는데요. 일단은 뭐 현대 위아가 지금 1.7% 상승하고 있고요. 현대 오토에버도 지금 1.5% 정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만도도 1.3%, 뭐 1.4%, 그쪽도
괜찮고 전체적인 완성차 업체, 부품 업체들이 그쪽 납품 업체들이 괜찮은데 명신산업, 테슬라 쪽에 뭐 납품을 주로 하는 회사인데 오늘 이쪽 명신산업의 움직임이 2.5%로 좀 제일 강한 것으로 보고 있고요. 지금 명신산업 같은 경우에는 뭐 증권사 리포트가 뭐 괜찮다라는 뭐 매수 리포트가 나온 것으로 보고 있어가지고 조금 그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뭐 전체적으로 뭐 화신도 괜찮고 전체적으로 보면은 역시 뭐 자동차 부품 업체들이 지금 시장이 오늘 안 좋은데 좀 어떻게 보면 틈새로 좀 상승하고 있는 모습. 그동안에 조금 못 올랐던 게 조금 반영이 되는 모습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자동차 부품 섹터 언급이 됐습니다. 이광무 전문가님 어떤 거 보세요? 이건 이제 개별적인 변동성이라고 보여지는데요. 뭐 돼지열병 관련된 종목들, 첼시스가 오늘 장중에 급등세를 보였다가요 상승폭을 좀 반납하는 모습이 연출되었습니다. 일단은 오늘 첼시스가 강한 모습은요 최근에 불고 있는 돼지열병 이야기로 해서 오늘도 좀 변동성이 나왔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 종목에 대한 얘기들은 제가 금요일장에서도 언급했던 포인트 중에 하나였는데 첼시스가 그날은 좀 급등을 했지만 돼지열병에 대한 키워드가 단발성에 그칠 수 있다라고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지난 금요일날 급등세를 좀 반납하고 어제도 좀 추가적인 하락도 했었는데 오늘은 또 다시 탄력이 나오면서 변동성 최근 고점을 또 경신하는 모습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뭐 진 매트리스라든지 이와 같은 종목들이 따라가는 모습들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은 진 매트리스, 첼시스, 이글벳 이와 같은 종목들의 변동성이 나오지만은 종목별들 간의 이 등락에 대한 크기가 상당히 좀 이 차이가 좀 크고요. 그리고 첼시스 역시나 윗꼬리가 좀 쉽게 나오는 섹터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 종목들 보시는 분들이라면은 빠른 순환매, 빠른 이 차익 실현을 좀 맞추면서 대응하셔야 된다라고 얘기 드리고 싶고요. 돼지 열병으로 인해서 지금 뭐 살처분한 돼지 수가 뭐 이 100두가 넘는다라고 얘기도 나오고, 1000두가 넘는다라고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들은 사실은 좀 우리가 과거부터 조금 쌓인 데이터들이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끌고 가는 경우가 많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주식적으로 봤을 때도 단기적으로만 대응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다라고 관련된 종목들 흐름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보면은 코스피가 살짝 좀 하락으로 전환되어 있는 상황 가운데서 상승 종목의 개수가 약간씩 좀 줄어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두 분이 원자재 관련된 종목 살펴주셨고요. 이쪽 유가 관련해서요. 그리고 미용 의료기기 쪽 자동차 부품 섹터 봤습니다. 2차전지 관련된 종목군들의 움직임과 또 대지열병 관련해서 또 테마주들의 흐름이 다소 좀 나와서요. 오늘 이렇게 해서 특징주 점검해 드렸습니다. 10분의 승부사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네, 오늘은 뭐니 해도 장 초반에 신재생 에너지 쪽의 탄력이 굉장히 강합니다. 앞서서 태양광, OCI를 중심으로 해서 한번 꿈틀대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확실히 5월 후반에 두드러지는 탄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렇습니다. 현재 하나솔루션이 5% 정도의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요. OCI는 3% 정도의 상승권 움직임 나타냅니다. 또 신성 ENG가 지난 26일이었습니다. 20% 가까운 급등을 보여줬었다가 이틀 쉬니까 바로 또 상승 움직임 재개하네요. 7% 정도의 상승권의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SDN은 26일에 상한가 기록했던 종목입니다. 오늘장까지 다시 연속해서 상승세 잘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태양광만 가느냐, 좀 풍력도 상승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CS 베어링 이 종목이 14%대 급등 나오고 있고요. CS 윈드도 보시면은 이 종목도 5% 정도의 상승권 움직임입니다. 뭐 동국 SNC나 유니슨 쪽으로도 상승세 띄고 있고 수소까지 점검해 보시면은 수소가 상대적인 탄력이 아직은 좀 약하거든요. 태양광, 풍력, 수소 묶어서 보겠습니다. 두 분께 각각 좀 질문 드릴게요. 어떤 쪽이 현재 좀 수익 내기에 수월하다 혹은 매력적이다 이렇게 보시는지 최현수 전문가님 먼저 의견 주시죠. 어떤 쪽 좋게 보세요? 일단은 뭐 제일 강한 거는 태양광 같습니다. 뭐 요즘에 제일 제일 강한 거는 태양광 같고요. 뭐 일단은 뭐 저는 뭐 그렇다고 해서 뭐 풍력 쪽 같은 경우에 지금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유가가 좀 굉장히 좀 상승으로 가면서 그 대체 에너지, 재생 에너지 이쪽이 같이 부각을 받는 모습으로 좀 보고 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좀 해석이 되고 있고요. 지금 OCI 오늘 현대에너지 솔루션 최근에 차트 보시면 굉장히 좀 급등하고 있는데 오늘도 완전히 한 7%, 8%까지 상승했다가 좀 밀려 내려오기는 있지만은 여전히 한 5%대 강세를 유지하고 있고요.
지금 보면은 뭐 하나솔루션도 차트는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처음 시작하는 어떻게 보면 추세가 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태양광 업체들 중에서는 뭐 실적 받쳐주는 거는 현대에너지솔루션보다는 OCI, 뭐 하나솔루션 이쪽이 조금 더 괜찮아 보이고, 뭐 풍력 쪽에서는 뭐 CS 윈드, 뭐 CS 베어링, 뭐 동국 SNC 이쪽도 괜찮아 보이는데, 전체적으로 본다면은 역시 뭐 그래도 태양광 쪽이 조금 더 낫지 않느냐. 하지만 이제 풍력 쪽도 조금 담아볼 필요는 있다. 그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접근해도 늦지 않다고 보세요? 하나솔루션은 괜찮아 보여요. 솔직하게 하나솔루션은 괜찮아 보이고, 뭐 현대에너지솔루션은 좀 따라잡기는 굉장히 좀 부담스럽고, 가지신 분들 같은 경우는 계속 가지고 가는 영역이다. 그렇게 정리해 드릴 수 있고, OCI도 뭐 지금 따라붙기에는 조금 뭐 눌림목 있으면은 뭐 개인적으로는 뭐 장중의 조정이라든가 뭐 하루 정도, 이틀 정도 좀 빠지면은 접근해도 괜찮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고요. 뭐 두산 퓨얼셀도 최근에 움직임이 좀 괜찮아 보이는데 오늘 상대적인 탄력은 좀 약합니다. 네, 그래서 태양광 쪽이 좀 더 매력적이고 그 가운데서도 어떤 종목을 봐야 될지까지도 구체적으로 좀 힌트를 드렸습니다. 이강우 전문가께도 동일한 질문 드릴게요. 태양광, 풍력, 수소 중에 어떤 쪽이 좀 더 매력적인지, 그리고 앞서서 광기광풍에서도 뭐 이와 관련된 내용을 다뤄주시기도 했었는데 어떤 쪽 보세요? 앞으로에 대한 투자를 기대해 본다면 저는 단연 수소 에너지가 가장 중요할 것 같고, 네. 오늘 위치에서 변동성에 대한 위치를 본다면 태양광과 풍력 둘 중에 선택을 좀 먼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저는 최현대 전문가님은 태양광을 먼저 보셨지만은 저는 풍력이 좀 더 매력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실적에 대한 성장세가 상당히 크고요. 그리고 지난해 한 해 동안에 큰 움직임이 나오지는 않았지만은 실적에 대한 흐름들은 지난해보다 올해 더 사실 살아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CS 윈드, CS 베어링 이와 같은 기업들이 유럽 쪽에서의 투자를 아주 공격적으로 했던 기업이기 때문에 지금 러시아 제재에 대한 내용들이 유럽의 중심으로 해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CS 윈드, CS 베어링에 대한 모멘텀이 좀 더 매력적이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단기적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본다면 하나솔루션도 저는 상당히 매력적인 종목인데,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는 하나큐셀이라든지 아니면은 젤리라든지 이와 같은 관계사를 통해서 미국 시장에 대한 시장 진출을 상당히 좀 넓혀가고 있는 종목이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뭐 북미로 봤을 때는 하나솔루션, 유럽으로 봤을 때는 CS 윈드, CS 베어링이 좀 더 매력적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좀 아직은 친환경 에너지 쪽에서 주목을 아직 못 받고 있는 이 수소 같은 경우에는요, 뭐 두산 퓨얼셀, S 퓨얼셀, 뭐 기타 등등 뭐 비나텍 이와 같은 종목들이 있지만은 등락이 크게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유럽 시장 안에서요, 가장 그러니까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집중되어 있는 것들이 태양광이라든지 풍력 쪽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소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이 노르웨이라든지 독일 중심으로 이제 막 확산을 준비하고 있는 시기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장기 성장에 대한 기대감 판단하면은 수소 에너지가 좀 더 매력적이라고 생각되는데, 네. 주가의 타이밍으로 본다면 지금은 크게 이슈화 되지는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정부 정책에 대한 내용이라든지, 그리고 만약에 이벤트 날짜를 좀 예상해 본다면은 올해 연중에 범안이라는 기업이 상장을 준비하게 됩니다. 그 기업이 상장하는 그 시기에 맞춰서 전후로 수소 관련된 종목들이 좀 주목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뭐 일단은 장기 미래적으로 봤을 때는 저는 수소 에너지 탑이지만은 지금 현재 탄력을 봤을 때 어제 오늘 나왔던 뉴스를 통해서 본다라면은 풍력과 태양광 위주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범한 퓨얼셀 이거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수소 관련해서 또 관심 가져볼 만하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해주시네요. 오늘 풍력이 왜 이렇게 강한가 해서 봤더니 어제 나왔던 레프트인데 이것 때문에 그런지는 조금 더 분석이 필요해 보이지만 단기에 나온 뉴스 뭐 이렇다 할 뉴스는 없습니다. 그런데 좀 눈에 띄는 게 미국에서 풍력 보조금이 연장될 수 있답니다. 이럴 경우에는 또 국내 풍력 업체들 수혜가 될 수 있다. 뭐 이런 분석들 나오고 있는데요. 조금 더 체크해 보시고 지금 동국 SNC가 정적 VI가 발동돼 있습니다. 강한 탄력 장 초반에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다음은 2차전지 쪽 넘어가겠습니다. 2차전지 주가 희비가 다소 좀 엇갈리고 있습니다. 특히나 눈에 띄는 점은 어제 삼성 SDI였습니다. 시티에서 목표 주가를 반토막을 냈죠. 지금 거의 60만 원권 정도 하는 종목을 48만 원 으로 목표가를 제시를 하면서 어제 삼성 SDI 장중에 좀 흔들림이 강하게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근데 어제 사실 그래도 낙폭이 만회돼서요. 1.5% 하락했으니까 많이 밀리지는 않았습니다. 오늘 추가적으로 하락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야기인즉슨 지금
각형 배터리 쪽 많이 쓸 거고 삼성 SDI 쪽으로 수주하는 물량이 좀 줄어들 거다 이런 이야기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 SDI 일단은 주가는 약세 흐름 보여주고 있고 또 다른 소재 쪽으로 SKC는 4% 정도 오름세 나타내고 있고요. 솔루스 첨단 소재나 뭐 나인테크, 일진 머티리얼즈 이쪽으로는 또 강한 상승권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현주 전문가님, 오늘 아침에 체크포인트에서 니켈이나 뭐 이런 코발트 관련된 원재료 가격이 안정세를 나타내고 있다 이런 얘기 해주셨고 또 최근 들어서 CT 쪽에서는 삼성 SDI 목표 주가 하향 조정했고 여러 가지 재료가 좀 맞물려 있는데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삼성 SDI 이제 목표 주가 하향 같은 경우에는 CT 측에서는 이번에 삼성그룹에서 투자 얘기가 나왔을 때 배터리 조금 빠져 있다. 그게 이제 가장 큰 이유인데요. 결국에는 배터리 쪽에 적극적으로 육성하지 않는 게 아니냐 삼성 측이 결국에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목표 주가를 거의 반토막으로 하향 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일단 외국계 리포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일단 안 좋게 지금 반응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고 실질적으로 어제도 창구에서 좀 매물이 좀 나왔고 오늘 같은 경우도 좀 매물이 나오고 있는데 단기적으로는 좀 주의해야 된다고 좀 보고 있고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니켈, 리튬, 코발트 가격이 안정이 되고 그렇다 보면은 역시 같이 연동돼서 광물 가격 연동해서 배터리 셀 업체 같은 경우에는 완성차 업체에 납품을 하고 그랬는데 그렇다고 빠진다고 해서 이쪽에 수익성이 크게 훼손되거나 그러지는 않지요. 당연히 이 시장의 성장성이 계속 있으니까 지금 일진 머티리얼즈 2차 전지 소재 쪽을 보면은 일단 일진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인 좀 어떻게 보면 500 이슈로 좀 봤어야 되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최근에 일진 머티리얼즈가 M&A 시장에 매물이 나오면서 굉장히 인기다 이런 소식에 다시 주가는 상승으로 가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어요. 제가 이제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8만 1,000원에서 7만 9,000원 그 범위 내에서는 한번 사봐도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렸고 저는 지금도 저가 매수는 당연히 가능한 시기다라고 보고 있어요. 누가 인수해 가든 M&A 시장에서 인수해 가든 500 이슈는 단기적으로 좀 보고 있고 인수해 가는 쪽에서 대기업이 되면은 오히려 일진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는 공격적인 증설이나 이런 쪽에 좀 나설 수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어가지고 주가에는 그런 반대로 좀 이제는 호재가 되지 않겠느냐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로봇 쪽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현재 유일 로보틱스 한 5% 정도의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휴림 로봇도 장 초반에 8% 정도까지 치솟았다가 오늘은 신재생 쪽으로 워낙에 좀 매기가 가서 그런지 약간 좀 탄력은 둔화되고 있기는 한데 로봇주들도 양호한 흐름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광무 전문가님 어떻게 보세요? 일단 현대차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 이야기들이 로봇주들의 움직임 같이 계속 끌고 가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되고요. 일단은 휴림 로봇에 대한 매출 성장도 상당히 뉴스에 큰 도움이 됐다고 보여집니다. 일단 저는 로봇 관련된 종목에서 탑피점을 정한다면 항상 유일 로보틱스 이야기 많이 드리고 있는데요. 일단 주가의 흐름상으로 봤을 때는 23,000원 라인 때는 좀 지지가 확실하게 확인이 된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추가적인 상승을 했을 때 물량 소화 과정을 갖춰야 되는 구간이 27,000원 라인 대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단기적인 접근을 하셨다면 27,000원 라인 대에서는 좀 1차적인 목표가를 좀 정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이 라인 대에서 대량의 거래량과 함께 소화를 갖는다면 저는 추가적인 상승도 가능한 종목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차적인 목표가는 27,000원 라인 대에서 고민하겠지만은 다음 목표가는 3만원 라인 대까지도 끌고 가셔도 좋겠다라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오늘 에너지 얘기 좀 유난히 많이 다루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신재생 쪽 이쪽 태양광, 풍력 쪽이 강한데 원전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원전 관련된 종목군들도 한신기계나 이쪽이 플러스권 움직임을 나타내고는 있는데 워낙에 이 화석 연료의 대안으로 좀 많이 얘기가 됐었는데 이쪽은 매기를 좀 뺏기는 거 아닌가 이런 고민도 드실 것 같고요. 최원주 전문가님 의견 어떠세요? 정책 관련주니까 그런 쪽보다는 역시 정책으로 좀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어제도 얘기했는데 선거 앞두고서 지방선거 국민의힘이 좀 승리를 하면은 조금 정책 관련주는 모멘텀을 좀 더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 오늘 원전 관련주들 흐름이 나쁘지는 않아요. 한신기계도 한 2% 정도 상승하고 있고요. 한전기술 같은 경우에도 지금 오늘 상승입니다. 한 0.5%, 6%. 보성파워텍도 지금 한 1.6% 강세고 일진파워도 지금 1% 좀 넘게 강세. 계속적으로 좀 추가적인 모멘텀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해외 시장에서도 어떤 수주 소식도 또 있을 수도 있어가지고 그리고 지금 노후 원전 10기를 다시 재가동할 것으로
예상을 해가지고 예상이 되는 만큼 경상 정비 업체인 한전 KPS, 일진파워 이쪽에는 수익성이 바로 좀 수익이 늘어날 것이라고 보고 있어가지고 저는 원전 관련주 지금 어차피 좀 조정받고 지금 좀 내려오고 있는 상황, 차분하게 좀 매수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보고 있어요. 역으로 막 쫓아가지 않고. 그렇다고 본다면은 지금 상황에서 좀 미리 좀 대비해서 좀 포트폴리오에 좀 추가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오르는 거 따라가지 말고 또 괜찮은 종목군들은 이렇게 조정받을 때 기회를 노려보자 이런 의견 들어봤습니다. 이어서요, 오늘 장에서 폐배터리 쪽 함께 보겠습니다. 2차전지 종목군들 들썩이는 가운데서 폐배터리주 오늘 일단은 시세 좋습니다. MPC 5% 정도의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요. 영화테크 보겠습니다. 이 종목도 2.6% 정도의 플러스권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뭐 이지트로닉스나 코스모화학 이쪽도 폐배터리 쪽 하는데요. 나란히 현재 시세가 양호하게 만들어지고 있어서 이광우 전문가님이 또 방송을 통해서 여러 번 언급해 주셨던 종목군이기도 하죠. 현재 주가 움직임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현대차에 대한 이 투자 이야기들이 계속 이야기들을 끌고 오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일단 MPC 같은 경우에는 이 폐배터리 사업에서 얼마만큼 큰 역할을 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물론 이제 이 배터리 팩에 대한 이 수요가 있기 때문에 MPC에 대한 거론이 좀 많이 되고 있는데요. 사실 그 분야에 대한 이 사업권에 대한 매출보다도 기존에 있었던 뭐 이 팔레트 사업이라든지 이 부분 안에서 물동량이 워낙에 커지다 보니까 실적 베이스가 상당히 좋은 회사 중에 하나이고요. 일단 영화테크라든지 파워로직스에 대한 움직임까지 같이 따라와주고 있어서 저는 뭐 폐배터리 산업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상태인데 지금 시장에서는 MPC가 가장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종목 이름이 잠깐 생각이 나진 않는데 지금 현재까지 알려드렸던 MPC, 영화테크, 파워로직스 이외에 폐배터리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솔루션 기업들이 또 있습니다. 그런 기업들을 선택한다라면은 저는 현대차와 함께 시너지에 대한 이야기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전까지 이야기 들었던 것들은 폐배터리 산업에서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제품군이 있는 섹터이고요. 솔루션을 만드는 기업들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솔루션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관심도 높이자라고 이야기 드려보겠습니다. 네, 폐배터리는 꾸준히 좀 관심 가져보셔도 될 것 같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해주시네요. 다음으로는 소비재 쪽 넘어가겠습니다. 많이 강하지는 않아도 그리고 화장품 관련된 종목군들이 어제도 좀 눈길을 끄는 모습이었는데요. 오늘 장에서도 몇몇 종목, 특히나 좀 사이즈 큰 종목, LG생활건강이라든지 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은 그때 한번 어닝 쇼크 나오고 갭을 전혀 메꾸지를 못했는데 조금씩 아주 조금씩 상처를 치유해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장 73만 4천 원, 2% 정도 오른 가격이고 아모레퍼시픽도 1% 정도의 상승권의 흐름입니다. 소비재 쪽으로 FNF도 오늘 장에서 한 2% 정도 오르면서 3거래일 연속해서 반등세 이어가고 있는데 소비 어떻게 좀 살아날 수 있을까요? 이런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군들의 투자 전략 어떻게 세워볼까요? 최원지 전문가님. 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종목들이 그룹핑을 해보면 공통점이 있죠. FNF라든가 LG생활건강, 아모레퍼시픽 이쪽이 오늘 좀 강하고 어제도 이쪽이 강했는데 그 이유는 역시 뭐 중국 봉쇄조치 완화가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어요. 이쪽에 아모레퍼시픽이라든가 LG생활건강, FNF 이쪽은 전부 다 이제 중국 향이기 때문에 바로 직접적으로 뭐 피해와 수혜가 입는다 뭐 이렇게 보고 있어가지고 중국의 봉쇄 조치 완화가 이제 계속적으로 된다면 그래도 뭐 기존보다는 더 나아질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주가 굉장히 많이 빠졌는데 어느 정도는 회복이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그 FNF 같은 경우에는 주가 이제 뭐 어떤 상당 부분 뭐 액면 분할 해가지고 액면 분할 전에는 100만 원까지 갔다가 상당 부분 이제 많이 하락을 했는데 FNF는 브랜드 가치도 있고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는 좀 회복이 가능하지 않을까, 좀 과대로서도 접근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뭐 그렇다고 보면 상단은 한 15만 5천 원 정도, 16만 원 정도는까지는 어느 정도 상승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뭐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에도 주가 워낙 많이 빠져 있어가지고. 지금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에는 매출하고 영업이익이 좀 많이 줄었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영업이익을 보고 영업이익률을 본다면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아직까지는 뭐 영업이익 그렇게 많이 훼손된 것은 아니다라고 좀 보고 있어가지고 주가는 뭐 어느 정도 회복이 가능하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특징적인 종목군 두 분과 함께 알아봤습니다. 내일 모레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